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거주하시는 한국인들이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 카톡이 왔는데요. 일본에 거주 중이고 영주권을 취득을 하셨답니다. 국적은 유지 중이고요. 그런데 어느덧 40대 중반이 되니까 베트남 여자와 국제 결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면서 국제 결혼하면 한국에 오는 것보다 일본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비자는 더 쉬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신부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중개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신부를 소개한다는 거는 이제 한국에 가서 사는 걸 염두에 두고 상담을 하고 어떤 교육 과정이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뭐 이런 기초적인 상담이 수반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비용적인 면에서도 뭐 굳이 한국에 갈 것도 아닌데 한국어 공부나 기숙사가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케이스는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중개업체를 통하거나 아니면 제 생각에는 하노이나 호치민 쪽 가면 일본 거리에 근무하는 그런 서비스업 계통의 종사자들을 한 만나봐라.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인들 상대하는 베트남 여자보다는 일본어를 구사하는 베트남 여자들이 좀 수준이 그래도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꼭 뭐 제가 가라오케나 뭐 서비스업 계통 여자라고 하니까 화류계 쪽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식당이랄지 아니면 옷가게랄지 쇼핑몰이랄지 이런 데 가면 일본어를 구사하는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여자들을 시간 내서 컨택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서 자기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2, 3주 정도는 시간 내서 베트남 와서 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2, 3주씩 거주할 수 있다면 뭐 여자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그냥 혼인신고 한 다음에 영주권자니까 대사관 가서 그 비자 신청만 하면 돼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한국 진행처럼 뭐 한국어 이수증을 취득해서 한국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바로 일본으로 데려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분은 어떻게 보면 더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베트남 여자와 결혼해서 한국이 아닌 본인이 살고 있는 외국에서 체류 목적이시라면 이 서류 절차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얼마 전에 그 영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 한번 비자 해드린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미국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했고, 이처럼 각 나라의 주재원 내지는 영주권자로 나가 계신 한국 사람들은 굳이 한국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리스크가 적은 측면이 있어요. 제가 한 일 예를 얘기해 드릴게요. 제 친한 동생 중에 베트남 여자예요. 근데 경기대 나왔습니다. 근데 취업을 못해서 한국에서 불법 체류로 6년 일을 했어요. 한국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리고 급할 때 제 통역도 좀 해줬어요. 그러다 불법 체류 단속에 걸려서 베트남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국 회사에 들어가서 한 3년 다니다가 한국 남자랑 결혼이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가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케이스가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서로 어떤 윈윈하는 방법을 찾은 케이스예요. 이런 것처럼 이 일본에 계신 분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영주권을 딸 정도면 일본어가 굉장히 능숙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호치민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한테 호의적이에요. 베트남 나라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한테 호의적인데, 그러면 베트남에 영어보다 고급 일본어를 구사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컨설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자신은 눈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보통 이상의 외모는 가졌어요. 카톡을 보니까 사진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통해서 소개받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중개업체보다는 베트남에 오셔서 직접 여자를 컨택 한번 해보셔라. 호의적인 여성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졌는데 이 국제결혼의 방향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제가 그런 상담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시더라도 통상적으로 보면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을 함께 해주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런 과정 다 건너뛰고 그냥 신부 소개에만 집중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좋다 나쁘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사실은 결혼 정보를 취급을 하고 결혼을 시키는 업체라면 한편으로는 신랑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시키고 그의 상호 보완이 되는 어떤 상담을 통해서 좋은 결혼이 되도록 조력을 해줄 그런 의무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신랑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신부 소개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자신에 대해서 숨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일본 분 같은 경우는 진짜 정성이 대단하더라고요. 한 2000자 이상의 그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그거 보면서 다 읽어봤어요. 이런 내가 국제결혼 해도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한 명이라도 소개받아서 결혼하는 법, 아니면 한국 중개업체를 통해서 하면 제대로 된 서비스도 못 받는데 돈은 다 내야 되니까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베트남 현지 에이전시를 컨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호치민이나 하노이, 일본인 거리를 가서 그쪽에서 지내면서 기회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현재 입장에서는. 왜냐? 이분이 베트남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국제결혼을 하기 전에 시간을 내서 베트남에 여행을 와서 베트남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또 여자를 만날 수 있으면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상담을 마무리했는데 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결혼 하시려면 우선 베트남을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하노이도 한번 가보고 호치민도 한번 가보고 건토도 한번 가보고 다낭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가보셔서 이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시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돈은 들어가겠죠. 그런데 결혼 잘못해서 몇천 깨지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